어떤 경우에는 세수할 때 이제 몸을 숙이잖아요. 그때 아야야야 소리를 낼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쉬고 하다 보면 잊어먹게 되고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검사는 괜찮은데 허리나 엉치 통증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 협착 자체는 괜찮다고 하세요. 내가 어느 병원을 가든 협착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엉치가 아프냐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와 뒤쪽에 있는 후 관절들이 점점 신경이 있는 통로로 밀고 들어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경관이 이만했던 것이 점점 연세가 들면서 좁아지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신경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척추 신경관 외에 대표적인 디스크에도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협착이 심해서 정말 신경이 눌리고 있다면 협착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진단과 치료가 간단한데요.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협착은 별로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MRI를 찍든 초음파를 찍든 조영제 검사를 하든 신경관은 널찍하게 뚫려 있어요. 그런데 협착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협착이 심하지 않더라도 디스크에 미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협착증과 유사한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먼저 디스크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크림빵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크림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스크 안에 크림처럼 말랑말랑한 젤리 성분 때문에 우리가 쉽게 충격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인대가 나이가 드시면서 손상이 되면은 갈라진 틈으로 내부의 이 크림 성분이 바깥으로 줄줄줄 새게 됩니다. 이때 이 새는 과정에서 신경의 디스크 내부 물질이 닿게 되면은 강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바로 통증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내 신경이 디스크나 어떤 물질에 의해 눌려서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눌려서 아픈 것이 아니에요. 이 디스크 내부의 물질이 바깥으로 새서 말랑말랑한 물질이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의 미세 손상만 있어도 정말 심한 디스크 협착증과 비슷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MRI를 찍든 어떤 검사를 하든 별 이상이 없거든요. 진단이 매우 어렵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디스크가 점점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협착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국한됐을 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학적으로는 디스크 자체의 이런 문제를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인대의 손상이라고 해서 섬유륜 인대 손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디스크 내장증, 다른 말로 섬유륜 인대 손상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바로 조금 내가 무리를 해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무리를 하면은 허리가 좀 아프다가도 며칠 쉬면 괜찮아지고 또 다시 오래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무거운 걸 들었을 때는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프고 어떤 경우에는 세수할 때 이제 몸을 숙이잖아요. 그때 아야야야 소리를 낼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쉬고 하다 보면 잊어먹게 되고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디스크 내장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디스크 내장증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물론 MRI를 찍었을 때 정상 디스크에 비해서 그 부위가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마치 환자분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는 것처럼 디스크도 그 부위가 시커멓게 보입니다만 그러기 전 단계에 발견을 해야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MRI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통증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의사든 환자든 잘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크 내장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펑크난 타이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타이어에 펑크나면 우리 땜질 하잖아요. 같은 원리로 디스크 속에 말랑말랑한 물질을 감싸고 있는 인대를 복원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이오 콜라겐 주입술이라고 해서요. 특수 콜라겐을 찢어진 섬유존 인대에 주입을 해서 본드처럼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인대를 봉합해주는 시술이 있어요. 부분마 치아에서 이 특수한 바늘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길지 않고요. 따라서 연세가 90세 이상의 고령인 분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콜라겐을 엉뚱한 곳에 주입을 하게 되면 더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의 영상을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서 콜라겐을 주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손상된 디스크 내부의 물질을 속에 집어넣는 시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내부에 이 말랑말랑한 물질이 꼭 젤리 같은데요. 이 젤리 같은 물질을 인위적으로 합성을 해서 그것을 속에 주사기로 주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크를 팽창시킨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콜라겐을 주입을 해서 밀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작해진 디스크를 원래의 팽팽한 탄력 있는 디스크로 만들어주는 디스크 복원술도 최근에는 시도가 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검사상 협착은 심하지 않은데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MRI나 초음파 등의 검사가 아니라 환자분 본인의 증상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담당 전문의에게 내 증상을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인의 어떤 치료 성공률을 높인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